넵,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사학도 해fun사입니다. 자, 이번 유튜브 영상은 요즘 제가 최근 시험 약 한 달 전쯤부터 매번 올리는 해품사의 한능검 적용 모의고사 76회 관련된 해설 영상을 올릴 겁니다. 이제 좀 제 유튜브를 보시던지 아니면 좀 서점에서 교재 같은 걸 구매해 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이제 제가 이 공식적으로 서점에서 이제 한능검 관련 적용 모의고사를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이렇게 매 회차 이렇게 제가 분석해서 내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번 75회 때도 제가 그 예스24 이거 기준 보니까 한 시험 직전에 한 8위까지 이 모의고사를 구매해 주실 정도로 정말 관심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76회 이제 올해 마지막 2025년 한능검 시험 회차인데, 이번 회차를 위해서도 제가 실사회 75회 실제로 제 모의고사를 이미 풀어보신 분들 느낄 겁니다. 진짜로 제가 아무 문제나 가져온 게 아니라 왜 이 회차에 이 유형이 나와야 되는지, 이 문제가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그 방식이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까지 최대한 다 이상 방향을 분석해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가장 유사한 문제들, 그리고 나올 만한 유형들을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찝는데, 이번 76회는 74회, 75회보다 조금 더 잘 찝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슬슬 유튜브 댓글에서 이거 언제 나오나요? 질문들 많으신데, 아마 이 영상 올라갈 시점쯤에는 아마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을 거니까 이번 올해 마지막 시험 합격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모의고사 꼭 구매하셔가지고 시험 결과 잘 나오시길 바라며,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76회 적용 모의고사 해서 다루면서 이번 76회 때는 제가 어떤 유형들을 주목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만든 76회 저격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을 다룰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올지도 궁금하시겠지만 항상 제 질문 많이 하는 게 이번 시험 난이도는 어떨까요?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묻거든요. 사실 시험 난이도야 맨날 직접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거라 제가 장담을 드리는 건 100%는 불가능하긴 한데, 일단 그래도 제가 보는 관점은 있을 거니까 그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확실한 건 다 저번 시험보단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돼요. 그러니까 100%는 아닌데, 일단은 그 75의 합격률이 생각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75의 시험이 막 그렇게 막 쉬운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한 유형이 많이 나오긴 해가지고 74회에 비하면, 그러니까 맛있게 꼬았다고 할까? 그러니까 뭔가 74회는 캡사이신 이런 걸로 좀 어렵게 된 느낌이라면 75회는 약간 뭐 청양고추 이런 것 잘 활용해가지고 어려운 문제도 뭔가 맛있게 맵다 그런 느낌에서 내다 보니까, 그리고 뭐 적절하게 뭐 매운맛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섞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합격하기 부담되는 난이도는 아니어가지고,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75의 합격률이 지금 역대 한능검 심화편 개편 이후에 한 얘가 5등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합격률. 그러니까 한 합격률이 거의 4등, 5등급으로 쉽게 책정이 돼가지고, 보통 이렇게 되면은 다음 회차가 난이도가 조금, 이게 합격률 말고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저번 시험만큼 쉽진 않겠다라는 방향이 제가 보는 예측 방향이긴 한데, 뭐 그렇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안 보실 거 아니잖아요. 뭐 좀 어렵게 낸다 해가지고 뭐 다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무조건 어떻게 되든 간에 합격률 40%에서 50%는 무조건 나와요. 어떤 회차든 간에 그렇게 안 나오는 회차는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말고, 약간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이라면은, 요즘 한능검이 약간 뭐랄까 유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가지고 유추라던가 아니면 약간 좀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좀 많이 내요. 이거 좀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제 예시로 하나 좀 질문을 드려보면은, 지금 이 영상 보실 분쯤이면 공부를 했다는 가정하에서 설명 드려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조선시대 전기왕 문제를 낸다 쳐봐요. 그럼 여러분들 사고에서 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전기왕이면 뭐 태종도 될 수 있고, 뭐 세종도 될 수 있고, 조선시대 성종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 생각날 건데,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 키워드에서 이게 태종인지 세종인지 성종인지 뭔가 파악하기 되게 힌트를 애매하게 준 건데 일단 조선시대 전기인 건 알 것 같아 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오답선지로 뭐 정조라던가 아니면 영주라던가 이런 걸 섞어버리면은 어차피 이게 내가 지금 문제 키워드가 뭔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은 아니니까 이렇게 사고를 하면은 어쨌든 얘네 중에 하나 답 되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공부를 한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랑 오답이 될 만한 것도 이렇게 소거해가지고 최대한 정답을 근거할 수 있게 약간 이런 유추라던가 사고력을 내는 문제를 좀 많이 내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 단순하게 키워드만 보고서 푸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앞으로 좀 이런 걸 잘하시는 분들이 좀 시험 문제 잘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이게 길었는데 바로 이제 16회 적용 모의고사 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 가 시대 생활 모습 옳은 것. 제가 이 적용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제가 이번 회차에 문제 주목하는지 좀 그런 거를 설명드리면서 설명드리는데 일단은 1번 문제는 진짜 뭐 이 시험이 갑자기 모든 유형을 다 뜯어 고치는 게 아닌 이상은 선사시대의 생활상 유형이 나와야 됩니다. 자, 크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가 나오는데 지금 제 기억상 아마 청동기 시대가 2회쯤 나왔고 신석기 시대가 1회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걸로 아마 구석기 시대가 이번 올해 시험 중에서 아직 안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리고 균형 있게 시험 문제를 낸다 치면은 이제는 구석기 시대를 올해 마지막 회차쯤에는 내야 좀 이 밸런싱이 맞지 않을까라는 제 예측 방향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공주석장이라는 유적지와 더불어서 뭐 주먹도끼 등의 뗀석기란 키워드를 보고서 구석기 시대를 유추할 수 있고요. 자, 1번 반달돌 칼로 별을 수확한 거는 청동기 시대. 동굴이나 바위근을 살았다. 그러니까 이게 구석기 시대가 제일 쉬운 게 그냥 문제 키워드로 거의 뗀석기를 주고요. 동굴이나 뭐 막집, 바위근을 살았다를 정답 키워드 줘요. 그러니까 뗀석기, 동굴이나 바위근에서 거주했다. 이 두 개 외우면 구석기 시대는 솔직히 한능검 수준에서는 더 외울 게 없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가 일반화된 거는 고려시대. 실을 뽑기 위해 가라바퀴를 처음 사용한 건 신석기 시대. 그리고 호미, 쇠스랑 등의 뭐 철제 농기구, 철기 시대겠죠. 그래가지고 정답은 2번입니다. 아마 한능검 수준에서 철기 시대를 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어가지고 2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이게 1번 문제 이후에는 보통 한능검이 문제 그 시대별 밸런싱을 위해 가지고 선사시대 이후에 제 자리를 내는 게 고조선이나 여러 철기 국가 뭐 부고 옥동삼 이 다섯 중 하나인데 올해 회차가 특이하게 이 고조선 문제를 작년부터 포함해가지고 지금 거의 3회 이상? 3회 이상 낼 정도로 지금 고선 유형의 출제 비중이 이미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미. 그래가지고 원래는 심화편은 이 유형 자체의 출제 비중이 낮고 반대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걸 내는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와서 이 경향이 살짝 뒤집혔거든요. 근데 이 고조선 유형도 애초에 사료도 쓸 게 거의 없고 물론 얘도 지금 이제 회차가 많이 지나가지고 별로 낼 게 없긴 한데 얘 너무 많이 냈어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제는 다시 이 유형으로 회귀해서 얘를 좀 더 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는 좀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최근 올해 회차 낸 걸 보니까 옥저랑 4만 정도를 건드렸어가지고 넓게는 고구려까지.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회차 정도에서는 부여나 동해 정도를 위주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솔직히 확률 게임이라 막상 제가 이렇게 찝어도 다른 게 나올 수 있다는 건 감안해야 돼가지고 일단은 관련 키워드를 한 번씩은 복습해 두시기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여기 뭐 상과 내마다 음락의 경계가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음락을 침범한 소나 말 등 그 변상하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고 그리고 단궁, 반어피, 과마 등의 특산물이 있는 게 동해의 특징입니다. 사실 뭐 무천, 책화, 단과반 이거 세 개 외우면 동해는 뭐 틀릴 게 없습니다. 1번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했던 거 사만이고요. 혼인풍습을 민면의지에 있었던 거 옥저입니다. 태학과 경당을 두어 인재 양성한 거 고구려고요. 학교 키워드 나오는 것도 사실상 통일신라 국학 제외하면은 고구려 외에는 거의 없다 보셔도 돼요. 한능검 수준에선. 4번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 근데 이게
동해 제천 행사죠. 5번 여러 가들이 각각 사출도를 주관한 거 부여랑 관련된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3번 밑줄 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걸 얘기하는데 이게 한능검에서 기본적으로 왕 문제는 고대 시대든 간에 고려 시대든 간에 조선 시대든 간에 넓게는 현대 시대 대통령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무조건 내거든요. 근데 어, 제가 최근 백제나 좀 신라 왕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번 회차 정도에는 고구려를 좀 더 주목하면 될 것 같은데 고구려의 경우에는 소수리왕, 광개토대왕, 장수왕을 외우시면 되고요. 뭐 나머지 국가도 간단히 설명드리면 백제는 근초고왕, 무령왕, 성왕, 그리고 신라의 경우에는 지증왕, 법풍왕, 진흥왕의 업적을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 9명 업적만 외워도 솔직히 왕 문제 80% 내지 90%는 무조건 풀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는 이 9명만 제대로 외워도, 그러니까 통일신라 다 제외하고 통일신라는 뭐 플러스 알파로 신문왕이랑 진성여왕까지 외워두셔야 되는데 일단 삼국시대만 기준했을 때는 얘네 9명 외우면 왕 문제 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셔도 돼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유독 이 소수리망이 재밌는 게 마지막 회차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62회라던가 68회쯤 이럴 때 항상 고구려의 소수리망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기출 중에 56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쓴 것들이 싹 다 한 해 마지막 회차 관련된 건데 이때 이상하게 소수리왕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한능검이 이것도 패턴인가라는 걸 노려본다면 이번에도 소수리왕을 낼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경향적으로 분석한 건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나오면 개꿀인 거죠. 아무튼 자, 고국원왕의 아들이고 그리고 사신 승려 순도를 보내가지고 불상과 경문, 그러니까 이 전진의 그 순도로부터 불교를 전파를 받았다는 걸 보고서 소수림왕 관련된 키워드를 이해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소수림왕은 전진의 순도, 그리고 백제의 경우 침략 때 동진의 마라난타, 이거 2개 정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1번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자, 이건 광개도 대왕의 대표적인 업적이고요. 2번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을 옮긴 것 장수왕입니다. 을파소 동용하고 진대법을 시행한 건 고국 천황이고요. 4번 율령 반포하여 통치체제 정비했다. 그래서 이 소수림왕은 국가를 부흥하기 위해서 몸을 불태웠다. 불교, 태학, 율령 3가지 외우시면 문제 쉽게 풉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당의 침입에 대비하여 천리장성을 축조한 거. 자, 이거는 범위가 영유왕부터 보장왕까지 겹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밑줄근 이 탑을 오른 것. 이게 제가 사실 그 고대 시대 문화유산 유형 찍는 거를 상당히 조심스러운 편이거든요. 이게 적중률 찍는 게 되게 어려워가지고 근데 최근에 고대 시대 문화유산이든지 사회 유형의 비중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사회 유형이나 문화 파트 비중이 높아졌는데 이게 특히 최근에 고대 시대 문화 파트를 낼 때 그나마 냈던 것들이 싹 다 유물이에요. 유물. 그러니까 이게 유물을 냈으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불상이라던가 탑 관련된 유형의 출제 비중이 생각보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 한 번은 다 로테이션 다 돌렸거든요. 엔가는 국가. 그러면 이제 다시 본질적으로 돌아가지고 고대 시대에서 문화 파트를 또 건든다면은 얘네들을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주목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냥 관련된 문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키워드가 금제사리 봉영기가 나왔는데 이 금제사리 봉영기에 통해 가지고 미륵사지 석탑의 건립 연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금제사리 봉영기가 미륵사지 석탑 관련된 빈출 키워드로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이게 1번 백제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자, 2번은 신라의 분황사 모던 석탑이고요. 3번은 불국사 삼중석탑, 다른 말로 석가탑이고요. 4번은 백제의 정림사지 5층 석탑, 그리고 5번의 경우에는 통일신라의 가문사지 3층 석탑입니다.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미 모의고사를 구매하셨을 거라 감안해가지고 제가 명칭은 따로 안 줬고 아마 모의고사 해서 있을 테니까
이거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 말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다음 정책을 실시한 왕이 재위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제가 아까 3번 문제 다룰 때 통일신라의 경우, 그러니까 이 통일신라도 왕 문제를 내는데, 통일신라는 솔직히 말하면 왕 문제를 낸다면 신문왕 아니면 진성여왕 빼고는 낼 가능성이 거의 없다 보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게 왕 문제를 내려면 최소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키워드가 최소한 2개 이상은 돼야 돼요. 키워드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왕 문제 제외하고 뭐 사실 인물 유형이라 치더라도 아니 뭐 단체라 치더라도 키워드가 2개 이상 있어야 뭐 문제에서 이거 내고 정답에서 이거 내고 아니면 바꿔가지고 정답 키워드 문제를 내고 문제 키워드 정답을 내고 이런 식으로 여기 각자 배치할 거 한 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왕들은 사실상 대놓고 내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출제 방식을 최근에 좀 바꿔가지고 이런 문제도 조금씩 내려고 하기는 하는데 가능성이 제가 그거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맞지만 많이 못 내요. 그래서 어차피 예상 문제 방향을 본다면 일단은 이런 왕들이 상대적으로 내기 쉬워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키워드를 많이 쓸 수 있는 왕이 신문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제 비중도 높은 겁니다. 자, 볼게요.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 구주랑 여기 소경. 그러니까 이 통일신라 신문왕도 정비된 구주 오소경 지방 행정 제도를 보고서 신문왕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했어야 됩니다. 자, 1번 병불 설치하고 율령을 반포한 건 법흥왕이고요. 이사부를 보내 우상국을 복속시킨 건 지증왕입니다.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팁을 드리면 이사부가 나왔다고 무조건 지증왕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사부가 진흥왕 때 대가야 정벌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사부가 물론 지증왕 키워드 많이 나오긴 하지만 진짜 가끔 진흥왕 키워드 나온 적도 있습니다. 3번 노글 폐지하고 관료전 지급했다. 네, 신문왕 때 경제제도 관련된 정책이죠. 정답은 3번이고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를 편찬하게 한 거 진흥왕입니다. 자, 관리 선발을 위해 독서 상품과를 실시한 거 원성왕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밑줄근 이 승려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사실 이 유형은 저도 좀 이번 회차에 도박적으로 찝는 유형이거든요. 뭐냐면 승려 유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크게 고대시대랑 고려시대만 나눠서 내는데 일단 확실하게 고려시대 거는 올해 나왔어요. 근데 일단은 올해 회차 중에 고대시대 승려 문제를 낸 게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도 있고 어차피 인물 유형을 한 개 정도는 좀 섞어줘야 되는데 고대 시대의 경우에는 인물 유형을 낼 게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요. 이쪽도 낸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아마 제가 6번 이렇게 8번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6번 내지 8번 두 개 중 하나는 그러니까 승려를 내던 인물을 내던 이번 고대 시대 한 개 정도 건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측이에요. 그래서 아마 한 회차 매번 건드는 고정적인 유형도 있어가지고 주목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 부석사라는 이 의상이란 승려가 만든 사찰과 더불어서 이 승려의 경우에는 당나라에서 유학을 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고대 시대 승려를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의상과 원효 관련된 키워드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고 얘는 필수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뭐 해초라던가 아니면 원광이라던가 자장 이 셋 정도? 원광, 자장 이 셋 정도까지만 플러스 알파로 외워두시면 되는데 시간 없으면 얘네 둘만큼이라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근데 의상의 경우에는 사찰 키워드, 원효의 경우에는 서적 키워드가 좀 더 많이 나옵니다. 7번 국어순례기인 왕호 천주국전을 남긴 거 해초고요. 황룡사 구층목탑의 건립을 건의했다는 거 이거 자장입니다. 무회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기여한 거 원효고요. 화랑도 규범을 세소오개를 제시한 거 이게 원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적어놓은 키워드만 외워도 아마 대표적인 승려 키워드는 다 분석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5번 화엄일선 법계도를 지어 화엄 사상 정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치가 있으면은 이런 것도 연결해서 풀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제가 원래는 이게 정답이 다른 거였는데 사실 이렇게 좀 너무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각각 한눈관 문제 이렇게 꼼수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스킬도 좀 국어 능력을 활용해가지고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7번
밑줄근 인물이 활동한 국가의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 자, 이것도 사실 제가 이번 회차의 경우에는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뭐냐면 통일신라 하대의 사회상 문제를 찝을지 아니면 그냥 경제 유형을 찝을지 고민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 생각에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번엔 경제 관련된 유형을 좀 주목하긴 했지만 사회상 관련된 유형이 나올 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유형 공략하려면 딱 세 개만 기억하면 돼요. 뭐냐면 관련 반란 사례, 인물, 사건, 이 정도요. 그러니까 뭐 최치원, 진성여왕, 그리고 지금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법화원을 창건한 장보고, 이 장보고가 통일신라 대표적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물 키워드, 그리고 뭐 사건, 뭐 원종과 아이노에 나온 뭐 적고덕에 난, 아니면 그 이외에 뭐 사건이라기보다 종교 관련된 거, 뭐 선종이라든지 아니면 호족이 성장했다, 이거 뭐 종교는 아니고 좀 그때 사회상 이런 건데, 그냥 그런 거 외우면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관련 키워드 외우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문제의 경우 장복을 보고서 통일신라 관련된 경제 상황을 분석한 거고요. 1번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하는 거, 이거 가야입니다. 건원중부가 주된 거 고려시대고요. 집집마다 부경이란 창고가 있었던 거, 이거 고구려입니다. 솔빈부의 말이 특산품으로 유명했던 거 발해고요. 조세 수치를 위해 촐랑 문서 작성했다. 그래서 이 통일신라의 그런 민정 문서 관련, 뭐 토지 문서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고요. 통일신라 경제 유형이 다른 시기에 비하면 잘 나오진 않는데 얘도 작년 말 시험쯤에 한 번쯤 이렇게 나왔어가지고 올해 안 나온 거 감안했을 때 한 번 좀 주목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이 문제는 좀 제가 많이 주목하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 이 문제 제가 이번에 저 또 찝으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안 찝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찝었어요. 뭐냐면 여기 육두문 출신 학자이자 당나라 빈공과 합격 격왕소설을 썼다. 최치원이거든요. 이 한능검에서 고대 시대의 경우에는 최치원이랑 플러스 알파로 장보고의 업적만큼은 고대 시대 공략할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최빈출 두 인물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최치원인데, 이 최치원이 한능검에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직접적을 내던 간접적을 내던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아마 올해 마지막쯤에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끌고 와가지고 이게 패턴이 변한 건가 싶었는데, 또 지나쳐 보면은 뭐 안중근 이런 거 낸 거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낸 인물들은 엔간해서 어떻게 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카드를 못 버리겠어가지고 이 인물은 다시 찝는데 일단 주목해 보세요. 자, 고승전, 화랑세기 등을 조사했다. 이거 김대문이라는 인물이고요. 2번 외교문서인 청방인문표를 집필했다. 강수란 인물입니다.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10여 돌렸다. 그래서 이 진성여왕과 최치원은 짝꿍 키워드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4번 구산선문 중 하나인 가지산문을 개칭했다. 이거 뭐 채징이라는 승려인데 잘 몰라도 됩니다. 5번 한자 은과 훈을 차용한 이두를 정리한 건 설총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9번 다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자, 고대 시대에서 제가 한 문제 꼭 주목한다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발해거든요. 그러니까 발해는 지금 한능검 심화편 개편 이후에 출제가 안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 발해 유형이 크게 출제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뭐냐면 단순 발해 관련된 사실을 묻는 문제가 있고, 왕 문제가 있고, 발해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파악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보통 이걸 낼 때에는 불상이나 탑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사실 왕 문제가 출제 비중이 높진 않거든요. 거의 엔간해서 사실 문제 내요. 근데 또 최근에 이 사실 문제나 문화순 유형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이제 한 번쯤 낼 건 왕 문제 건들만 한데 아마 가능성이 높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문제를 어렵게 풀게 하기 위해 가지고 왕 문제를 가져오긴 했지만 아마 사실 유형이 더 나올 가능성 높으니까 발해 유형은 매번 나오니 관련 키워드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 문제의 경우에는 지금 키워드가 흑수 말가를 정벌한다는 키워드가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뭔가 당나라와 뭔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다는 맥락을 읽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에게 적대적이다. 무왕이고요. 당나라랑 친선관계 유지한다. 문왕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됩니다. 1번 지린성 돈모산에서 나라 세운 거 대조영이고요. 장문을 파견하여 등동했다.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당나라 사이가 안 좋으니까 당나라 관련된 근처 공격했어요. 정답 2번이고요. 3번 대응이라는 독자적인 연어로 사용한 거 문왕이고요. 수도를 상경 영천부로 옮겨 체제를 정비한 거 역시 문왕입니다. 오경 15, 62주 지방행정 조직을 확립한 거 선왕 관련된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마지막 문제는 후고구려 관련, 후고구려가 아니라 후삼국 시대 관련된 거를 다룰 건데, 후삼국 시대 유형의 경우에는 크게 인물 유형이나 후삼국의 통일 과정 관련된 흐름 문제를 내거든요. 근데 보통 이게 신기하게도 보통은 내면은 엔간에서는 인물 유형을 낸 게 대부분이고 통일 과정 관련된 문제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 차가 특이하게 이걸 2연속 이미 냈어요. 근데 사실 사료도 사료고 이게 낼 게 많이 없어요. 삼국 통일 과정 비하면 별로 낼 게 없어가지고 제가 특히 올해부터 삼국 통일 과정 유형이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번에처럼 그냥 과감하게 제가 버렸거든요. 근데 후삼국 시대 통일 과정을 내다 보니까 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이미 2연속 나와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번 회차의 경우에 다시 인물 유형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 통일과정 관련된 것도 최근에 낸 것들이 싹 다 견훤이랑 관련된 걸 위주로 내가지고 아마 이번 회차 정도에는 궁예랑 관련된 거는 조금 더 주목하지 않을까. 아니면 왕건? 그러니까 어쨌든 견훤보다는 조금 다른 인물들을 위주로 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한눈 가면 매번 한 해마다 꽂히는 게 있어가지고 또 견훤에 꽂히겠다면 또 견훤 낼 수도 있긴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방향 이런 거지. 이게 출제자 마음이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거는 뭐 무시할 수 없다. 그런 거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 후고구려의 국호인 태봉 그리고 수도 중 하나였던 철원. 그러니까 이 후고구려의 경우에는 약간 국호, 수도, 연호 관련된 키워드 조금 더 좀 외워두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아무튼 궁에 관련된 키워드고요. 1번 후담과 5월에 사실을 파견한 거 견훤이고요. 광평성 등의 정치기보다 후고구려 정치기 관련된 거죠. 정답 2번이고요. 공산전투에서 고려군을 크게 무찔른 거 역시 견훤이고요. 1, 2차 전투에서 신검의 군대를 격퇴한 거 왕건입니다. 신라의 금성을 습격하여 견훤을 죽게 한 거 역시 견훤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1번 밑줄근 왕의 재위식이 있어서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제부터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의 경우에는 솔직히 왕건, 광종, 성종 이 셋만 외우시면 됩니다. 뭐 외울 게 많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래도 제가 적용모여서 이번에는 둘 다 찝었었거든요. 그래서 76회 아마 제가 봤을 때 크게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제가 주목하는 왕 나올 것 같아요.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쌍기의 권위를 받아 관리 임용제도인 과거제를 실시했던 걸 보고서 광종을 골랐으면 됩니다. 자, 1번 국자감의 칠제란 전문 강좌를 개설한 건 예종이고요. 광덕 준풍이란 독자적인 연어 썼다. 그래서 광종은 연어 키워드가 정말 정답 키워드 간에 문제 키워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두 번 중에 한 번 이거 나옵니다. 3번 전개와 기백 요소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한 거 왕건이고요. 관등에 따라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차등 지급한 거 경종 때 처음 실시했습니다. 5번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통치체제를 정비한 거는 성종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사건 이러한 식의 사회 모습 12번.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제가 고려시대를 주목할 때 자주 얘기하는 무신정권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번 12번은 무신정권 관련된 문제를 가져왔는데 얘가 살짝 제가 기존 문제 좀 변형했거든요. 그래서 이 무신정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무신정권 시기에 어떤 사실이 있었나요? 여기서 조금 더 어렵게 가면은 반란 순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세 가지 나눌게요. 그러니까 무신정권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반란 흐름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망이망소에 난 이후에 뭐 만적의 난이 발생했다. 이런 거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물 유형, 직권자의 업적을 내거든요. 근데 보통 이걸 낼 때는 최씨 정권, 최충원이나 최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 망이망소에 나는 보고서 뭐 무신여권 내지는 정중부 정권 때의 사실이다. 이런 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했고요. 1번 최충이 구제학당을 설립했다. 네, 문종 때인데 무신여권 이전이에요. 흑창이 설치된 거 왕건 때인데 당연히 고려 극초기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겠죠.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했다. 통일신라 진성여왕 때 반란입니다. 아예 말이 안 되고요. 일본 원정을 위해 정동행성이 설치되었다. 정동행성 원 간섭기니까 무신정권보단 이후겠죠. 5번 특수행정구역의 소유 주민들이 차별받았다. 이 차별 때문에 망이망소의 난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망이망소의 난의 원인 키워드로서 여러분들이 같이 좀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번 가 부대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이 문제는 뭐냐면 고려시대 외세방어 유형이거든요.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란, 여진, 잠깐 오타가 나가지고 몽골, 홍건적, 왜구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게 이 순서대 침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올해 지금 낸 걸 보니까 거란 나왔어요, 몽골 나왔어요, 왜구도 나왔어요, 심지어 홍건적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직접적으로 안 나온 게 유일하게 여진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이 유형 난이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외울 자신이 없으면은 제 생각에는 거란이라도 외우는 거 추천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거란이 제일 잘 나와가지고. 근데 일단 지금 올해 시험에서 건들 거 다 건드렸는데 여진이 한 번도 안 나왔던 거 감안하면 한 번 정도 주목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여진 내면 내고 안 내면 거란 꺼내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이라는 별무만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여진의 그 기병부대에 대한 대비를 위한 특수부대를 편성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개항기 때 별기군이랑 또 명칭을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그 점만 좀 주의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창설이었다. 관군입니다. 이건 여진을 대비하기 위한 거죠. 최씨 부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다. 삼별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근유진을 개척해 영토를 확장한 건 조선시대 뭐 김종서던가 최윤덕이기 때문에 애초에 시기가 안 맞고요. 국경지역인 북계와 동계에 배치된 건 주진군입니다. 그래서 동북구성을 설치하고 경계를 알리는 비석을 세웠다. 그래서 별무반 관련된 키워드로서 여러분들이 동북구성, 별무반 이런 거 나오면 여진 관련된 거다. 여기에 플러스 윤관 정도 외워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14번 밑줄근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원 간섭기 유형인데 이 고려 시대에서 원 간섭기 유형도 거의 1년에 최소 한두 번은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 키워드만 암기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제가 대놓고 이 문제에선 원의 간섭 받던 시기라고 써있네요. 그러니까 그냥 원나라 적혀있다, 원 간섭기다,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 정도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원 간섭기 키워드 가져와서 풀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원나라 나와있다, 그냥 원 간섭기로 일단 의심하고 푸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 나와있는 책은 농상지뷰예요. 이건 외워두시고 따로. 자, 1번 만적이 개경에서 반란을 모의했다. 자, 아까랑 반대죠. 이건 무슨 요건이에요? 2번 구황차를 가능하여 기근에 대비했다. 조선 명종 때예요. 대가국사 의천이 해동 천태종 개창했다. 이거 무신정권 이전쯤이거든요. 뭐 시기 정확히 몰라도 되는데 무신정권 이전의 범위이기 때문에 애초에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4번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유행했다. 당시 원나라 관련된 몽골풍이 유행했던 거죠. 정답 4번이고 국난 극복을 기원하며 초조 대장경이 조판된 거는 거란의 침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5번 다음 상황 나타나는 시기의 경제 상황 옳은 것. 이 문제도 원래 출제율이 100%인데
딱 한 번 경제에서 사회 위험을 내 가지고 딱 한 번 출제 비중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한 번 간접적으로 낸 거 감안하면은 이후 연도 출제율이 사실상 100%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거 안 나오는 차 찾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그냥 외우세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하시는 것만 외우면 이 문제 10초 푼입니다. 자, 10번대에서 경제 유형이 나왔다. 그럼 고려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면 좀 시대수 내다 보니까 보통 이쯤이 고려시대 문제를 내요. 10번대 가정했을 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은 6가지 키워드를 문제 그냥 갖다 버리시고 찾으시면 됩니다. 화폐 키워드, 언원중보, 해동통보, 활구, 아이고. 자, 그리고 무역과 관련된 키워드, 병남도, 그리고 그 근처에 있었던 예성강, 그리고 시장 감독기구인 경시서. 이 6개 외우면 문제 거의 90% 선에서 여기 다 끝납니다. 여기 플러스 알파로 전시과,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다는 거랑 서적점, 다정점의 관영 상점을 운영했다. 이거 2가지 정도만 추가적으로 외워두시죠. 틀릴 문제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해설을 그래도 좀 드리면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은병, 약간 방금 제가 언급한 활구가 이거예요. 은병 활구. 그냥 이거 보고 풀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오도양계를 보고서 고려시대 지방 행정제도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1번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조선시대 후기고요. 독점적 도매상인이 도국을 동했다. 사제기꾼을 말하는 건데 역시 똑같이 조선 후기. 부산포, 연포, 제포의 삼포를 개항한 거 조선시대 전기입니다. 시장 감독하기 위해 동시전을 설치했다.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동시전 신라고요. 경시서가 고릅니다. 이런 명칭 잘 주의하셔야 되고, 주전도관 설치하여 해동통보. 제가 화폐 키워드 얘기했었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경제 유형 진짜 푸는 거 겁나 쉬우니까 이 문제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자, 16번 밑줄근 왕의 재위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얘기하는데, 이 고려시대의 경우에도 후기, 그러니까 고려 후기의 왕으로 제일 잘 나오는 게 공민왕이에요. 공민왕이 제일 잘 나오는 이유는 아까 제가 언급한 통일신라의 신문왕이랑 똑같은 이유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얘가 키워드가 제일 많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바로 설명 들어갈게요. 기철과 그 일당 등을 반역죄로 수청했다. 일단은 권문세족을 수청했었고, 그 원 간섭기 관련됐던 기구의 부속 기구인 정동행성 이문소를 철폐했다. 이걸 모두 푸는 거예요. 1번 경기에 하나여 과전법을 치시했던 거 공민왕이 아니라 공양왕이고요. 패전교 목표로 정치도감을 설치한 거는 충무광입니다. 유인후 이자춘 등이 쌍선총감부를 수복했던 게 공민왕의 영토 수복 정책이고요. 만권당이 설립되어 원과 고려의 학자가 교유했던 거는 충선왕입니다. 최영이 천령 설치 반발에 요동정벌 추진했던 거 우왕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7번 밑줄근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고려시대의 기론유상 유형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올해 은근 나쁘지 않게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뭐 제왕운규 나왔었고 직지심체 요조도 간접적 건드렸어가지고 제 생각에 지금 고려시대 기록유산이 올해 하는 건 좀 뭔가 직간접적으로 주목하는 유형 중 하나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지금 올해 마지막 회차는 문화바트를 어디를 좀 더 주목할지 솔직히 예측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최대한 경향과 견멍을 받다 분석하는 거지 뭐 제가 100%다 완벽하게 찝을 수 없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일단 이 유형도 좀 하는 거에 올해 주목을 유독 하길래 뭐 알아둬서 나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그나마 제가 꼭 외웠다 싶으면 좋은 거 2가지는 삼국사기랑 삼국유사예요. 물론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최소한 얘네 둘만큼이나 외워두시는 게 일단 오다선지 거르는 데라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자, 왕명을 받아서 편찬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국가 사업, 약간 좀 나름 국가 사업 이런 방식으로 추진된 거고, 그리고 삼국의 역사를 유교 사관을 바탕으로 기록했다. 이걸 뭐 여러분들이 좀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국 유사의 경우에는 애초에 승려인 이련이 만들었기 때문에 유교 사관 이런 게 당연히 들어갈 리가 없겠죠. 승려인데 좀 그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좀 삼국사기를 이렇게 주목했어야 됩니다. 1번 당군의 고두성 건국 이야기를 소개했다. 이거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
고조선 건국 이야기는 삼국유사랑 제왕운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중덕사에서 금속 활자본으로 가된된 거는 직지심체 요절이고요. 고구려 시조 일대기가 서사시로 표현된 거 동명한편입니다. 유교사관 입각하여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사실 이거 겹쳐서 안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갖다 풀 수도 있었지만 일단 제일 주목한 거는 삼국사기는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이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게 중요했습니다. 사실 이거 문제 좀 힌트가 나오긴 했네요. 다음은 이런 부분 좀 주의해야 할 텐데 일단은 어쨌든 간에 기전체 형식인 걸 아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 5번 불교사 중심으로 고대 민간 설화를 수록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삼국유사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8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는데, 자, 이 문제는 대놓고 문제에서 고려시대 문화유산 찾으라고 했으니까 제가 설명 더 안 드릴 건데, 이게 한능검에서 고려시대 문화유산 출제 비중이 생각보다 많이 높아요. 거의 1년에 한 번쯤 무조건 내는데 왠진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상하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게 고려시대 문화산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문제를 내요. 그래서 여기만 유독 불상, 탑, 뭐 유물, 뭐 토기, 아니 도자기 이런 거 관련된 거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이게 문제 풀면서 이것도 고려시대 거구나. 한 번이라 눈에 발라두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설명 더 안 드리고 바로 들어가면은 1번은 고구려의 영가 7년면 금동 열의 일상이에요. 고구려 불상이다 보니까 정답은 2번이고요. 2번은 고려시대 포류수급문 전병이란 건데 그냥 승려들이 쓰던 물병입니다. 약간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어려우면은 일단 초록색 느낌 난다. 그럼 고려시대다. 그러니까 초록색 고려 이렇게 외우는 게 조금 꼼수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정병도 그렇고 도자기도 그렇고 싹 다 초록색이에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월정사 8가 구청서탑 고려시대 전개 탑이고요. 4번은 영주 부석사 소조열의 좌상입니다. 고려시대 불상이죠. 5번 같은 경우는 나전칠기 고려시대 대표적인 공예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자, 19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얘기했는데, 자, 이제는 고려시대 끝났고 조선시대 들어갈 거거든요.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이게 크게 전기, 중기, 후기 나눠가지고 왕문제에다 낼 수 있는데, 전기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초반에 잠깐 설명드렸었지만 뭐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이 네 정도로 외워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경향을 봤을 때는 뭔가 태종이 이번에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이게 또 올해 마지막에 이상하게 태종을 냈던 회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약간 경향적으로 약간 예측하나라는 느낌이 있긴 한데, 일단 역사 시험인데 약간 좀 경향도 예측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의 경우에는 두 차례의 왕자에 나는 이게 주도했다는 걸 보고서 태종 이방원을 골랐어야 돼요. 1차 왕자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동생이랑 정도전을 죽였었고요. 이 2차 왕자난 같은 경우에 자신 형제끼리 왕이 다툼한 거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번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을 두었던 거 우왕이고요. 삼수부에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한 거 선조입니다. 한양을 기준으로 역법서인 칠정선을 만든 거 세종이고요. 문합을 폐지하고 낭사를 사관원으로 돈시켰다. 그래서 약간 정치 관련된 기획을 다룬 게 태종 키워드고요. 현직 관리에게만 수소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한 거는 세조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0번 밑줄근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제 기억상 올해 이미 조선시대, 고려시대 정치기구 유형이 나왔어가지고 사실 이거 또 주목할까 말까 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사원부를 너무 맛있게 잘 찝어가지고 솔직히 시험장 기분이 좋았는데, 이걸 또 건들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만약에 한능검이 가끔 조선시대 중앙정치기구를 내면은 이게 크게 3개 낼 수 있거든요. 승정원, 아이고 이거 먼저 말고 크게 3가지가 뭐가 있냐면 사원부, 승정원, 그리고 홍문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미 사원부는 이미 카드를 써버렸고 홍문관은 요즘 갑자기 안 나와요.
근데 승정원은 그러니까 이 정치기구 유형을 한 10번 낸다 치면은 5번은 이해를 해요. 그만큼 승정원 출제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뭔가 한 번쯤 더 건든다면은 이 승정원을 또 낼 수 있으니까 키워드 몇 개만 가볍게 복습해 봅시다. 자, 뭐냐면 이 승정원의 별칭인 은대랑 그리고 승정원 대표적 관리 지책인 승지. 그러니까 뭐 승은이 만국하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하시면 좀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승은이 만국하옵니다. 승정원 이런 식으로. 야, 드립치려는 게 아니라 진심이에요, 나름. 1번 완명의 출납을 관장했다. 네, 승정원은 조선시대의 일종의 비서기관입니다. 2번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한 거 한성부고요. 사원부 홍문관과 함께 3사로 불린 건 사관원입니다. 을묘일변을 계기로 상설기구화 된 거는 별무 말고 비변사입니다. 비변사. 순간 말을 잘못했네요. 비변사. 5번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던 건 춘추관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1번 가나사의 시기 이수도사실로 옳은 걸 말했는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사화입니다. 대표적인 흐름형 유형인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 영상을 보실 즈음면은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4개는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사화 유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좀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 어떤 사화가 어느 왕 때 발생했는지 이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각 사화마다 겹치는 키워드가 있어요. 무오사 같은 경우에는 김종직의 조의제문, 갑자사화의 경우에는 폐비윤씨 사사 사건, 기묘사 같은 경우에는 조광조의 혈량과 실시랑 위훈삭제로 인한 훈구파의 반발, 그리고 을사사 같은 경우에는 유님, 윤원영 간의 대립, 그러니까 왕실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인한 한쪽이 패배하는 상황, 이런 대표적인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화 유형은 이것만 기억하면은 그다음부터 키워드 싸움인데, 이 키워드를 암기를 안 하셔가지고 틀리신 분들이 진짜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만 잘 하시면 이 문제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자, 김종직의 조이제문 방금 제가 말한 거 나왔잖아요. 무오사와. 자, 여기 들어가고요. 자, 나가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임금이 도리를 잃어서 정치가 혼란하고 종사 위태로워가지고 진성대군을 추대한다는 말이 있어요. 참고 여기 나와 있는 진성대군은 중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는 연산군이 갑자사와 이후에 깽판을 겁나 쳐가지고 중종반정 일으켜가지고 연산군을 폐위시킨다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번 성산문 등이 단종의 보기를 깨웠다. 단종 보기 운동인데 세조때입니다. 세조. 외척간의 권력 다툼으로 유님이 제거됐다. 을사사화니까 당연히 조금 이후겠죠. 위훈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가 체거되었다. 기묘사화니까 당연히 조금 이후겠죠. 그러니까 이 중종반정의 경우에는 여기 갑자사와 기묘사와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갑자사와 관련된 게 정답 나와야 되는데 바로 나왔네요. 4번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의 빌미로 김갱필 등이 처형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언급한 것처럼 핵심 키워드만 이렇게 외우시면 이 문제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5번 희빈장씨 소생의 원자책봉을 문제를 황국이 발생했다. 기사황국을 말하는 건데 기사황국 역시 이후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2번 밑줄근 이 전쟁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자, 제가 한능검 조선시대 찝으면 무조건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랑 관련된 거는 한을 차도 빼지 않고 주목합니다. 이 유형 솔직히 출제율이 한 80% 가까이 돼요.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안 나오긴 한데 7, 80% 이상 되는 유형들은 일단은 몇 번 나왔던 거 안에 그냥 보세요. 안 보는 게 더 손해입니다. 어차피 이게 선지로 간접도 나오기 때문에 그냥 보세요. 아무튼 자, 제가 최근에 임진왜란 관련된 게 이미 너무 많이 나왔어가지고 병자호랑 관련된 걸 조금 더 주목할 예정인데, 병자호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키워드가 남한산성을 먼저 외워두시고, 최근 남한산성 좀 안 건드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인물 유형이 한 4명 정도 외우면 되거든요. 누가 있냐면 종묘 신주 두고 강화도 순절한 김상용,
그리고 백마산성에서 항저를 준비했었던 임경업, 경기도 광교산에서 그 청군에게 승리했던 김준용, 그리고 지금 이 문제 나와 있는 홍명구까지 한 이 네 정도 외우면 관련 인물 키워드는 못하지 않은데, 아무튼 병자호란 관련된 문제 낸 거고요. 이 병자호란 인물을 조금 쉽게 암기하기 위해서 병자호란이랑 관련된 인물들은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임경업의 경우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백마산성에서 항저였잖아요. 그래서 이 병자호란 관련된 인물들의 별명은 백마와 두 마리의 용 그리고 멍구. 다시 한번 병자호랑 관련된 인물들 별명은 백마와 두 마리의 용 그리고 멍구. 이렇게 외우시면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강홍립이 사르 전투에 참전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흐름형 유형 조금 바꿨는데, 이게 아니라 흐름형 유형을 내면은 병자호란 이후 관련된 사례는 대부분 다 북벌론 아니면 나선정벌 관련된 게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병자호란에서 이후 유형을 냈다. 대부분의 정답 키워드는 효종이랑 관련된 것들이 정답 키워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이거 광해군 때이기 때문에 이전이고, 영창대 해군이 사사되고 임목대 유폐됐다. 자 폐모살제도 역시 광해군 때니까 이전이고, 송시와 이완 등을 중심으로 북벌 추진된 게 효종 때의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 최윤덕이 올라산성에서 이만주 부대를 정벌했다. 세종 때 키워드이기 때문에 역시 이전이고요. 외침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기구로 비변사 추진된 거는 중종 때 관련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전이어가지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 3번 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어 사실로 옳은 거겠는데, 조선시대 전기왕 문제 더불어서 조선시대 후기왕 문제도 한 개 정도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영조 아니면 정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난 회차에 이미 영조가 나온 걸 감안해가지고 이번 회차 한번 정조 주목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정조가 설치한 문화산이 수원화성, 그리고 국왕 호위 부대인 장영영, 이런 거 보고서 정조를 골랐으면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갈게요. 1번 경국대를 반포한 거는 조선 성종이고요. 초계무신제, 자 이거 정조 때 시행한 관리 재교육 제도기 때문에 정답 2번. 2인조의 난이 발생했던 건 영조 때고요. 백두산 연계비가 건립된 거는 숙종 때의 사실입니다. 5번 박규수가 아내사 파견된 거는 철종 때의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 4번 가 제도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이 문제는 제가 살짝 도박을 넣은 유형인데 뭐냐면 조선시대 후기의 조세개혁 유형이거든요. 크게 낼 수 있는 게 대동법이랑 균협법이 있는데, 균협법 이미 7.3회 때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조선시대 경제 유형으로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게 1, 2년에 한 번 정도 내는데 아직 올해에선 얘밖에 안 건드렸으니까, 만약에 이후에 갑자기 도박적 건든다면은 이 대동법을 주목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광해군 때 이완익의 건의로 박납회다, 그러니까 약간 물품, 그러니까 공납 같은 걸 대신 납부해주는 것에서 발생하는 폐단을 협파하기 위해 가지고 이 대동법 실시 이후에 조세 수치를 담당하는 기구인 선해청 등을 설치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키워드를 겁나 퍼줬어요, 이 문제. 자, 1번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한 거는 호포제고요. 풍류 관계없이 전세 부담액을 고정한 건 영전법입니다. 어영세, 선박세 등이 국가 재정 귀속된 건 균협법이고요. 관청의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한 배경, 그래서 이 대동법 시행 이후에 기존의 공납을 대신하기 위한 상인이 등장했던 걸 이해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 휴신전, 휴령전 등의 면목으로 세습되는 토지를 폐지된 거는 직전법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5번 다음 기사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 옳지 않은 것. 자, 고려시대 경제 유형도 중요한데 조선 후기의 사회상 유형도 거의 매번 출제됩니다. 그래서 얘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략하셔야 될 필수 유형이고요. 이 문제는 뭐 제가 긴 설명 없이 바로 들어갈게요. 자, 보시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만상이란 키워드 보시는 게 중요했어요. 아니면 청나라 파견에 사도단인 연행사. 그래서 일단 조선시대 후기에는 청나라랑 교류를 했었고 만상, 송상, 뭐 내상 등의 여러 상인들이 등장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자, 1번 상평통보를 발행하여 법화로 사용한 거. 조선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화폐고요. 담배와 면화 등의 상품 작물 재배했다. 근데 변호사 발달해가지고 조금 더 다른 상품 작물도 재배했으니까 이거 문제 없고요. 감자, 고구마 등의 구황 작물 재배된 거 역시 조선시대 후기의 특징입니다. 4번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나타났다. 조선 후기 때 광산 개발 유행했었고요. 5번 경시설 관리들이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했던 건 고려시대의 사례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26번 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거 얘기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 뭐냐면 조선시대 외교 유형이에요. 제가 이 문제를 원래는 잘 안 끌고 오는데 이번에 제가 주목한 이유가 뭐냐면 73회 때 명나라 관련된 걸 냈었고요. 75회 때 그 여진 관련된 걸 냈었거든요. 그니까 갑자기 올해 들어와서 조선시대 외교 유형이 좀 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약간 좀 경향 분석을 해보면은 또 작년 말에 일본 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유형 잘 나오고 작년 말에 일본 냈으면 약간 이걸 좀 따라해 본다면 올해 말에 좀 일본을 내보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마지막 회차쯤이 작년 말에 했던 걸 비슷하게 낸 유형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걸려들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건데 근데 이게 좀 반복되니까 약간 출제자 나름의 뭔가 그런 게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저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주목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세견선의 입항 규모를 정한 개해약조 체결에 기여했다는 거 보고서 뭔가 일본과의 외교 사례를 고민했으면 됩니다. 1번 한성의 동평관을 두어 무역을 허용했다. 네, 동평관이 일본 사신 접대하는 그런 여관 같은 거 보시면 됩니다. 정답 1번이고요. 김종서가 두만강 일대 육지를 개척했다. 이거 살짝 비슷하게 나왔는데 어쨌든 간 이거 여진 관련된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 겹치더라도 어쨌든 그 외교 관련된 거다 보니까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3번 공녀를 보내기 위해 결혼도감을 설치했던 거. 자, 이건 원나라죠. 심지어 고려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런 어느 시대인지 이런 것만 잘 보더라도 애초에 시기가 안 맞으니까 걸을 수 있겠죠. 4번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장기 항도를 준비했다. 얘는 굳이 따지면 몽골에 더 가깝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역시 고려 시대고요. 하동사, 성절사, 동지사 등 사절자 파견한 거 명나라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27번 가 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조선시대 대표적인 고난도 유형인 조선시대 궁궐 유형입니다. 자, 궁궐 유형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유가 이 궁궐 유형은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뭐냐면 각 궁궐 내부에 있는 부속 건물을 암기하셔야 되고 관련 역사적 사실 암기해야 되는데 일단 부속 건물의 경우에는 명칭 같은 것들이 대부분 다 한자 용어니까 당연히 암기하는 게 낯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역사적 사실은 단순히 조선시대의 역사 사실만 내는 게 아니라 넓게 그 경복궁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현대 시대의 역사적 사실까지도 연계가 돼요. 그래가지고 물론 덕수궁이나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창덕궁도 해당되고요. 근데 어쨌든 간 이런 것 때문에 공략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 부담감도 있는데 공략법을 잘 몰라가지고 틀리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좀 이번 영상 보실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한 번쯤 되짚어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우리 왕조에서 수도를 세울 때 맨 처음 지은 정궁이다. 그러니까 조선 건국 이후 최초의 궁궐이다. 일단 이걸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전쟁 때 불타버려가지고 고종 때 다시 이 궁궐을 짓는다. 근데 정확하게는 이 궁궐 짓는다는 게 고종 때 섭정을 담당했었던 흥선대원군의 업적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것만 보고서 그게 바로 사고가 안 될 수 있는데 약간 그래도 고종이든 뭐 흥선대원군이 어쨌든 시기를 고려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눈치껏 이런 거 정도는 조금 접근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아무튼
경복궁 관련된 거고 1번 일제의회 동물원 등에 설치된 건 창경궁,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건 덕수궁입니다. 자, 그리고 후원의 왕실 도서관인 규정각에 있었던 건 창덕궁, 창경궁과 창덕궁도 좀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 두셔야 됩니다. 조선물산 공진의 개최 장소 이용되었다. 네, 일제감정기 때 여기 일종의 박람회 같은 게 열렸습니다. 정답 4번이고 태종이 도읍을 한양으로 다시 옮기며 건립한 거 역시 창덕궁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8번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아까 제가 고대 시대 같은 경우에는 최치가 강조였었는데 잠깐 이게 조선 시대의 경우는 빈출 인물들이 있거든요. 자, 전기의 경우엔 정도전이고요. 중기의 경우에는 이황과 이입니다. 그리고 후기의 경우에는 김정희가 지금 제일 잘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실제로 문제 찝었는데 정도도 이미 나왔어요. 이황이가 이 한번 나왔어요. 정확하게 이황이 나왔었는데 아무도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카드가 얘밖에 없는데 이미 그 근현대사 파트에서 빈출인물 카드를 써가지고 만약에 조선시대 인물 문제 꼭 낸다 치면은 낯선 인물이 아닌 이상 이 인물을 내야 경향상 맞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회차 경향으로서라도 김정일을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주목해보는 걸 권장드려요. 아무튼 이 문제의 경우에는 키워드가 진흥왕의 고비를 정했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김정희라는 인물이 진흥왕 순수비를 분석해가지고 이거 북한산 순수비를 분석해서 이게 진흥왕의 순수비다 라는 걸 고증한 거예요. 금속과학록에 써있는 내용을 말하는 건데 아무튼간 이 인물의 업적이고요. 1번 기해의 송에서 기년설 주장한 거 송시열이고요. 역대 면피를 연구하여 투사체를 창안한 게 이 김정의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입니다. 정답 2번이고 무한 우주론을 주장한 의산문답을 집필한 거 홍대용입니다. 북하기를 저술하여 수레와 배 이용 권장한 거 박재가고요. 군주가 수행해야 할 덕목과 지식에 담은 성악 지표를 집필한 거 이의 업적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9번 다음 잘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 이제부터 계양기 파트인데요. 일단 계양기 파트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병인양요, 신명 이런 거부터 주목을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예전보다 살짝 출제감이 떨어진 것도 있고 아무리 그 문제 경향이 떨어졌더라도 이모군란이랑 갑신 정도는 무조건 내기 때문에 얘네가 조금 더 출제율이 높아가지고 일단 얘네 둘 먼저 반드시 주목시키는 것을 권장드리고자 이걸 먼저 뽑았어요. 근데 최근에 가신점과 관련된 게 이미 많이 나왔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모곤란을 조금 더 주목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문제 키워드 보면은 성남군 중 수백 명이 공사관 습격했다는데 약간 여러분 눈치를 조금 채신 분들은 여기 지금 왕국이나 민씨 일가의 지도 습격했다는 거랑 여기서 조금 더 눈치가 세신 분들은 이름이 뭐 하나 이거 뭐 요시모토, 이노우에 어느 나라산 같아요? 대충 봤을 때 이노우에 가오루, 요시모토 대충 봐도 일본인 아닌가요? 그러니까 뭔가 요시모토 그러니까 물론 우리 일본어는 모르지만 그 느낌 봤을 때 약간 고니치와 그러니까 요시모토 막 이런 식의 약간 일본인 느낌 되잖아요. 그런 걸 보고서 여기서 그 공사관을 습격한 대상이 일본이다. 이런 걸 조금 눈치를 챘어야 돼요. 왜냐면 조선의 주재 하고 있는 공사인 요시모토 씨니까. 물론 이런 감각이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키워드를 암기한다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문제도 풀어보고 읽으면서 되는 국어 영역이에요. 근데 역사 시험에서 당연히 그런 건 기본 전제를 깔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하게도 역사 과목이 아니라 딴 과목도 그런 독해적인 영역은 키워드 암기랑 별개 여러분들이 기르셔야 됩니다. 아무튼 1번 최익현, 민종식 등이 주도한 거는 을사의병이고요. 톱니기 무화문이 설치되는 배경. 자, 배경 이거보다 이거 훨씬까지는 아니고 한 몇 년 전입니다. 외교장과 건물이 불타고 의계가 약탈당한 거 병인 양요고요.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이 추진하는 계기였다. 네, 일본 공사관 습격 당했으니까 당연히 그거 보호할 애들 해야 되겠죠. 나름의 명분을 이걸 통해서 얻어낸 겁니다. 5번 김윤식이 청해 영선사로 파견되는 계기가 됐다. 반대인 게 영선사 파견된 애들이 이걸 계기로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30번 밑줄근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걸 물어봤는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그 계양기의 조약 관련된 문제가 계속 잘 나오더라고요. 이게 작년 회차에도 그렇고 올해 회차에도 그렇고 뭔가 최근에 약간 조약 관련해 가지고 흐름형 문제를 내던 사실형 문제를 내던 간에 어쨌든 간 이걸 바탕으로 지금 내는 문제가 좀 트렌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조금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조약에 대한 그런 체계 국가던가 조약의 내용 같은 건 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일단은 키워드가 영동진을 불법으로 침입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강화도 인근 지역이거든요. 인천 쪽에. 그래서 당시에 이 일본국과의 조약 체결, 그러니까 뭐 일단 일본이 대상이란 건 아는데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인물이 신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눈치를 못 채겠다면은 일단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일본과 체결한 조약이구나. 일단 이것만 갖고 갑시다. 그러니까 신원이라는 인물이 결과적으로 강화도 조약이랑 관련된 인물인데 만약 그게 파악이 안 된다면은 좀 다른 키워드 갖다 봐야겠죠. 일단 기억, 최애국 대우를 최초로 규정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최애국 대우 자체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랑 조일 통상장정 두 개가 있는데 최초로 규정한 건 조미수호입니다. 이런 명칭, 이런 수식어고 잘 봐야 됩니다. 자, 잘리고. 자, 방공령 시행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다. 이거는 조일 통상장정이에요. 그럼 일단 일본 되니까 일단 세모 칠게요. 자, 디귿. 김기수가 수신사 파견되는 결과 가져왔다. 네,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당시 담내 약간 이런 목적으로 사절단이 수신사 파견했습니다. 많은 내용이고. 자, 부산에 두 곳에 계양장이 설치되는 결과. 네, 대표적인 강화도 조약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뽑은 거는 일단은 이게 강화도 조약인 걸 이 두 개 갖다 파악하는 게 결정적인 키워드인데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아까 초반에 말했었죠. 사고력. 그 사고력을 생각한다면 자, 니은, 디귿, 리을은 일본이에요. 자, 기억은 미국이에요. 그럼 일단 얘는 애초에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럼 니은, 디귿, 그러니까 2번, 3번, 4번 말고 3번, 4번, 5번 중에 하나일 텐데 다시 자, 3번, 4번, 5번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러면 이건 제가 좀 일부러 선지 소거를 통해서 풀 수 있게 의도적 배치를 한 거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조일 통상 장정 관련된 게 한 개, 이 강화도 조 관련된 게 두 개니까 이런 걸 눈치껏 비비시면은 문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이런 꼼수를 좀 잘 활용하시는 것도 스킬이 될 수 있습니다. 자, 3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계양기에서 흐르면 문제를 낸다 치면은 동학농민운동은 여러분들이 배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동학농민운동이 최근에 출제율이 너무 높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기출에서 가장 비중도가 높아진 계양기 파트 딱 두 개 고르라면은 전 조약이랑 이거 동학농민운동 딱 두 개 고를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 원래 잘 나오는 유형인데 유독 작년보다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얘를 버리고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근데 흐름형 유형보다 최근 사실유형 유형을 조금 더 냈어가지고 이번에 차 낸다면 사실 흐름형 유형을 내지 않을까. 근데 애초에 심화표는 흐름형 유형 공략 안 하시면 이 문제 못 풉니다. 자, 1번 직강소를 설치했다. 네, 전주성 점령 이후에 전주 화약 체결 이후 농민들이 자치기구로 직강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보은 집회는 동학농민 운동 이전입니다. 애초에 범위도 안 들어오고요. 백산에서 4대 강령 발표한 거는 이쯤이에요. 이전이고요.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에게 승리했다. 네, 백산 4대 강령 이후쯤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이전이고요. 최시영이 동학 2대 교사 된 거 역시 애초에 동학농민 운동 이전이기 때문에 범위에 다 안 들어와가지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 강의 영상이나 나중에 제가 원래 예상 유형 키워드 영상을 통해 가지고 대표 흐름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2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제가 계양기 파트는 이번에 좀 흐름형 유형을 주목하려 해가지고 좀 관련된 걸 좀 많이 끌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또 암기해 두시면 좋은 흐름형 유형이 뭐가 있냐면 앞뒤 다 자르고 가장 핵심만 다뤄드리면 의미 사변,
의미개혁, 그리고 아관 파천입니다. 물론 앞에 청해전쟁, 뭐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뭐 삼국간섭 이런 거 다 있는데 그거 다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진짜 저격 키워드로 가장 핵심만 집어드린다면 이거 순서 정도는 기억해 두시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보시면 대군주 폐하께서 외국 공사관에 파천하여 환공하실 기약이 없대요. 자, 외국 공사관, 러시아 공사관에 파천했다. 거처를 옮겼다. 도망갔다. 네, 그래서 지금 문제 시점은 여기 아관 파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후에 뭔 일이 있었나요? 찾으면 되는데 일단 1번 원수부가 설치되었다. 자, 이 아관 파천 이후에 잘 나오는 흐름이 뭐냐면 대한제국 건립 또는 광무개혁의 사례인데 이 원수부의 경우에는 황제 직속 군대입니다. 그래서 광무개혁의 사례로 이게 겹쳐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의미사변 제가 이전이라 썼죠? 안 맞고요. 오군영 이영호 토합된 건 한 1881년인데 이건 1896년쯤이에요. 이전입니다. 건양이란 연호가 지정된 거, 자, 의미개혁의 사례입니다. 이전입니다. 자,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쯤이에요. 자, 청해전쟁,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그리고 삼국 간섭, 그리고 의미사변, 의미개혁, 아관파천 이런 순서기 때문에 역시 이전이어가지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33번 다음 정책을 시행한 개혁 당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계양기의 개혁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가보개혁, 의미개혁, 광무개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이 유형이 한능감의 계양기 파트에서 거의 매번 나오는 빈줄 유형이기도 하고 역대 경향 분석해봤을 때 한 문제 내지는 넓게는 세 문제까지 나오는 파트예요. 그래서 일단 그 굳이 제가 우선순위를 잡아준다면 가장 먼저 외워야 되는 건 광무기억이거든요. 얘가 제일 잘 나와요. 실제 출제율도 제일 높아가지고 만약에 진짜 외울 시간이 없으면 저 같으면 광무개혁 사례라도 외우는 걸 추천드리고 솔직히 이번 회차는 뭐가 나올지 저도 좀 예측이 안 되긴 하는데 일단은 가장 무난하게 낼 만한 걸 또 건들 가능성이 높아요. 광무개혁 자체를 두 번, 세 번 낸 적들이 많아가지고 좀 그런 걸 주목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한제국 때 시행한 그런 토지 관련된 조사 사업, 그러니까 근대적인 토지 조사 관련된 그런 걸 실시하고 토지 문서인 지계를 발급했다. 이걸 갖다가 광무개혁인 걸 유출했어야 됩니다. 자, 1번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는 황제. 자, 이 광무개혁이라는 그 키워드가 나오면 고종황제 이게 빈출 키워드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황제라는 이 용어 자체만 보고서도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사 공부할 때 황제라는 용어가 거의 사실상 제대로 나오는 거는 이 광무개혁이 거의 유일하다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시험 수준에 한해서는요. 그리고 이 대한국 국제가 그 대한제국 관련된 그 황제 중심의 헌법이다 보니까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한성 3억 관제를 반포하는 관리. 이건 2차 가보 개혁이죠. 얘보단 이전이고요. 반문국에서 한성 순보를 인쇄하는 관리가 한 83년에서 84년쯤인데 이전이고요. 척화비를 세우기 위해 돌을 다듬는 성공. 자, 이거 계양기인데 한 1871년쯤 이전이고요. 보빙사 일원으로 미국에 파견된 통역관 이거 84년쯤인데 역시 싹 다 이전이어가지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4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제가 지난주랑 지난주쯤에도 구한말 일제 침략 관련된 유형을 좀 찝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 회차로 주목한 이유가 이 계양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분들이 뭘 주목하시면 좋냐면 흐름형 유형의 비중이 다른 시대보다 많이 높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파트 같은 경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다른 시대의 경우에는 뭐 왕 문제, 뭐 인물 문제, 단체 문제, 사건 문제 이런 사실형 유형의 비중도가 낮지 않은데 계양기 파트의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흐름형 유형이 다른 시대에 비해서는 좀 비중도를 높게 깔고 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계양기 파트 유독 이번에 흐름형 유형을 많이 넣었는데 일단 그렇게 외워두셔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일단은 공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난이도 나와도 이걸 일단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걸 좀 머릿속에 전제를 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 문제 나와 있는 포인트는 뭐냐? 지금 보시면 박승환은 병대에 대한 해산 소식을 듣고서 자결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일본에 의해 가지고
제군들이 병대 떠나게 놓쳤다. 그러니까 일본에 의해 가지고 군대가 강제로 해산됐다. 이걸 좀 전문 용어 말하면은 대한제국 군대 강제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을사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민영환이라는 인물이 자기를 썼고 이 박승환이라는 인물은 대대장이거든요. 그 대한제국 군대. 그래서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 해산되었을 때 자결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알아두면 좋은 거고 근데 그걸 몰랐더라도 이런 맥락적인 키워드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게 중요했습니다. 자, 1번 용안포 사건이 발생했다. 자, 용안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러일 전쟁이 원인이 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보단 이전이고요. 13도 창의군을 결성했다. 네. 왜냐면 여기 대한제국에 해산된 군인 일부가 정미의병에 합류해가지고 13도 창의군 결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3번 메가타가 재정고문을 부임하였다. 자, 이거는 제1차 한일 협약의 영향인데 이게 이때쯤의 조약의 흐름은 한일 의정서, 1차 한일 협약, 포츠머스 조약, 을사늑약, 그리고 정미칠조약 이 흐름 정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언급될 쯤이면 정미칠조약이기 때문에 1차 한일 협약은 정미칠조약보다 이전입니다. 최익현이 태인에서 의병 일으켰다. 을사병 말한 건데 이때쯤에는 사실 아까 말했듯이 정미의병이 나올 시기이기 때문에 이전이고요. 영의무 있던 자리에 독립문을 건립한 거는 1898년쯤이기 때문에 이때보단 이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5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애국개몽운동 단체 유형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안에 관련된 것도 좀 여러분들이 주목시켰고 일단은 신민회가 대표적인 애국 계몽 운동 단체로서 크게 뭐 보안에 뭐 헌정 연구에 대한 자강 이런 게 있는데 신민회가 키워드가 제일 많기도 하고 이게 계속 제가 반복하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이게 실제로 경향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75에 나왔던 문제가 71회 때쯤 나왔던 거. 그러니까 딱 1년 전 시험 회차. 거기 것들을 조금 따서 비슷한 유형들을 좀 갖고 오는 그런 패턴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신민에도 연말에 유독 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키워드 많지, 연말에 좀 잘 나왔지. 그리고 지난번 보안에 나왔다 치면은 이번에 신민에 주목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나올지 안 나올지 저도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신민에 이번에 주목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출제율도 높고 올해 그렇게 제대로 안 냈어가지고 이제는 슬슬 시험지 낸다고 한 번쯤은 건들 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극서관이라는 그런 계몽 서적을 보급하기 위한 서점이랑 이 신민의 대표적인 간부인 안창호 선생님이 세운 학교인 대성학교를 보고서 신민회를 유치한 겁니다. 자, 1번 일제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저지시킨 건 보완해고요.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한 것 대한자강입니다. 일제가 조작한 배고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네, 이 신민회는 이 배고인 사건, 그 데라우치 총독 암살 혐의를 받아가지고 강제로 해산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배작당을 세워 신한무 보급했다. 이거 미국의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거고요. 외교활동을 펼치기 위해 구미위원부를 설치한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36번 가 신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명 이제 계양기 문화파트도 한 개쯤 건들만한데 최근에 뭐 철도 이런 것처럼 전반적인 그런 건축물 내지는 약간 진짜 문화유산 이런 걸 많이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게 문화파트로 낼 수 있는 게 진짜 그런 건축물 같은 거라던가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건축물 아니면 신식 문물 이게 첫 번째고 근데 이게 제일 난이도 높은데 최근에 얘만 나왔어가지고 얘는 나올지 모르겠고 두 번째가 교육기관이고요. 세 번째가 신문이에요. 근데 얘는 좀 이 많이 나왔어가지고 저는 좀 덜 주목하고 싶고 교육기관은 얘가 지금 거의 안 내는 추세여가지고 솔직히 제가 낼지 안 낼지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근데 신문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냈었고 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간간히 건드려줘요. 그러니까 1, 2년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또 제대로 안 나왔어가지고 건드려 볼 만한데 만약 이 신문 유형을 낸다면 한성순보, 독립신문,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 강조하는 대한매의 신보,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 대한매의 신보가 제일 출제율이 높아요. 왜냐면 이 대한매의 신보 자체가 여러분들이 국채보상운동이랑 짝꿍 키워드로 같이 외워두셔야 돼요. 이 국채보상운동이랑 대한매의 신보를 연계해서 내는 문제가 너무너무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 둘은 그냥 같이 외워두시는 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공략에 도움됩니다. 아무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양기탁과 베델에 창간한 20문이라는 힌트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약 문제에서 창간자가 외국인이다 이게 나왔다, 그냥 대한매의 신보 찍으시면 됩니다. 뭐 베델이든 배설이든 응가든 간에, 그러니까 제가 드립 치려는 게 아니라 실제 한국인이 배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외국인 나왔다, 그냥 대한매의 신보 가시면 됩니다. 자, 1번 상호 광고를 처음으로 열었다, 한성주보입니다. 천도교의 기관지로 발행되었다, 만세보입니다. 정부에서 발행한 순한문신문 한성순보입니다. 국제본사운동 확산을 기여했다, 제가 방금 언급한 거 이거죠. 정답은 4번이고, 장지연의 시라 방송대국이 게재된 거는 황성신문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37번 가나 발표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자, 이제부터 일제감정이 다룰 건데, 일단은 일제감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트렌드가 있어가지고 앞에랑은 조금 설명 다르게 할게요. 뭐냐면, 자, 지금 37번부터 39번, 여기 지금 안 달았네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한 문제는 조금 뒤로 빼놓은 것 같은데 순서 때문에 일제 사회상 유형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일제 사회상. 그러니까 이 일제 사회상 유형은 크게 무단 통치기가 10년대, 이른바 문화 통치기 1920년대, 그리고 민족 말살 통치기 1930년대 후반 이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말살 통치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요. 무단 통치기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문화 통치기는 진짜 출제 비중이 낮았다고 강조를 드렸었는데, 최근 제가 2024랑 2025년 기출 경향 보니까 얘네를 어떤 식으로든 세트로 다 내는 회차가 많아졌어요. 결론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 시간 없다, 얘만 하세요 라는 걸 좀 제가 강조 드렸었는데, 요즘에 그러니까 보통은 이거 거의 무조건 내고 말살이랑 무단을 같이 내는 그런 회차가 많았었는데, 최근에 전반적인 일제감정기의 사회상 문제를 낸다면서 그 사례로서 문화 통치기의 역사적 사실을 정답을 끌고 오는 문제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일제감정기 여러 가지 사례 다루면서 관련된 거 예시 이때 거를 가져다 보니까 어느 시기를 이제 우선순위를 두는 게 불가능해졌고, 그냥 다 암기하세요 라고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제자가 이 시험 트렌드를 바꾸지 않는다면은 이번 시험도 저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선순위 나누지 말고 다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아무튼 37번 다시 돌아오면은,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의 경우에 초선 총독부를 세웠대요. 자, 그럼 일제감정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자, 그리고 나의 경우에는 총국 임용 범위 확장하고 경찰제도 배정, 뭐 교원들의 복제를 폐지하고 조선인들 임용도 개편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총독부가 설치된 시기를 보면은 무단 통치기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경찰제도 개정에 교원들 복제도 폐지해, 그러니까 교사들 제복 입고 칼 차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폐지하고 임용 같은 거 개선한다 봤을 때 이제부터는 이른바 문화 통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는 무단 통치기가 끝나는 시점인 거죠. 약간 제가 예상 문제긴 하지만 조금 흐르면 문제 푸는 팁을 드리면, 이 가나 시기 문제는 가해 사건을 계기로 선지 사건에 영향을 미치던지, 선지 사건을 계기로 나해 사건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의 흐름을 내던지, 아니면 특정 시점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제시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이에는 실제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었나요? 라는 현재 진행형 흐름형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단 통치기의 시작점, 무단 통치가 끝나는 시점 넣었으니까, 그럼 진행 때 뭐예요? 무단 통치기 때는 어떤 역사적 사실이 있었나요?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흐름형 문제,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알맞게 문제 취지에 맞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1번 회사를 공부했다. 네,
무단 통치의 대표적인 경제 침탈 사업, 회사령, 토의주도 사업. 정답 1번입니다. 2번 미스야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거 1925년이라 조금 뒤고요. 경성제국대가 설립된 것도 문화 통치기인데 24년쯤이에요. 좀 뒤고요. 동양통치 주식회사 설립된 거 1908년이에요. 아직 일제감정 시작 안 했습니다.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 41년인데 이거 민족 말살 통치기입니다. 훨씬 뒤에요. 그래서 이 문제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겁니다. 38번 밑줄근 시계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었는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키워드가 아리랑 나운규. 그러니까 뭐냐면 문화 통치기에 발표된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인 나운규의 아리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화 통치기를 다룰 때 특히 사회상 문제를 낼 때 요즘 가장 잘 꺼내는 키워드 중 하나가 아리랑이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 그래서 이거는 일제감정기 문화사례 키워드로도 일단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일부러 선지를 제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걸 몇 개 넣어놨는데 헷갈리면 안 되는 키워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뭐냐면 1번 신사참배를 강요한 교사. 이건 민족 말살 통치기 사례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황국시민서사 역시 말살 통치기입니다. 자, 3번 원각사에서 은세계 공연을 보는 관객. 자, 이거 헷갈리기 쉬운데 이건 개항기 시기에 설치된 극단이랑 신극 공연을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아리랑이랑, 그러니까 뭐랑 헷갈리기 쉽냐면 여러분들이 원각사랑 이걸 상영한 단성사를 헷갈리지 말란 겁니다. 자, 원각사는 개항기, 단성사는 일제감정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4번 조선인에게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경찰의 경우에는 무단 통치기. 정답은 그래서 카프에서 활동하는 신경향파 작가, 약간 좀 사회주의 사상 영향받은 그런 작가들이 활동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고, 약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화 통치기의 사례들이 일제감정기 뭐 사회 문화 유형 낼 때 자주 언급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작년 기출이랑 올해 기출에서, 이거 못하면 올해 기출 3회만 풀면은 이거 무슨 유형인지 알 것 같으니까 좀 그거 훈련해서 어차피 이거 키워드 나왔던 것도 나오는 건데 이런 거 좀 훈련하셔가지고 한 문제는 좀 꽁으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9번 밑줄근 이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있겠는데,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일제감정기 항일운동 유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크게 3.1운동, 60만세 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 세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이 세 운동의 원인, 전개, 영향 관련된 걸 내는데 출제 비중이 1년에 한두 번은 무조건 나오고 많이 나오면 한 3번 넘게 나와요. 그냥 외우세요. 네, 1년에 한두 번 나올 정도 유형이면 그냥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73회 나왔고 이 3.1운동이 그럼 74회, 75회 때쯤 계속 나와가지고 솔직히 제 생각엔 둘 중 하나를 주목하긴 해야 되는데 60만세 운동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가지고 광주학생 항일운동 주목한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60만세 운동 낼 수도 있는데 얘가 출제 비중이 제일 낮아가지고 아마 통수 치는 게 아닌 이상 얘를 내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1929년에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광주에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이게 힌트예요. 1번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을 중단하였다. 이거 빈추로답인데 통감부가 아니라 총독부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된 거 3.1운동이고요. 정우의 선언을 발표한 데 영향을 준 거 60만세 운동입니다.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된 거 역시 3.1운동이어가지고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발생할 당시 신간의 중앙본부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지원했다는 키워드가 빈출 정답 키워드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랑 신간에도 짝꿍 키워드 잘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신간회가 창립된 거고 이 신간회가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한 거다. 이 흐름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40번 밑줄근 시기 일제 정책으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 이 문제가 앞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민족 말살 통치기 유형입니다. 그래서 37번, 38번 문제랑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건데 무단 통치 같은 경우는 공포, 문화 통치 같은 경우는 분열, 그리고 민족 말살 통치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전쟁, 세뇌, 노역과 관련된 키워드가 중심이다라고 외우시면 좋아요. 실제로 보시면 여기 중일전쟁이 키워드 나왔죠. 그래서 민족말살 통치기랑
유형을 낸다면 중일 전쟁 또는 태평양 전쟁에다 언급할 가능성이 높고, 위안부란 일본군에 끌려간 우리나라 안타까운 성노예분들, 물론 동아시아 국가도 이렇게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키워드 보고서 민족 말살 통치기를 골랐으면 됩니다. 자, 1번 국가 총동원법이 시행되었다. 네, 민족 말살 통치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시체제에 투입시키기 위한 인적 물적 수탈을 단행한 법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산미증식계획 문화통치기고요. 임기토지조사국 무단통치기의 사례입니다. 토지조사 사업 관련된 거고, 제1차 조선교육령 무단통치기, 그리고 치안유지법 역시 문화통치기의 사례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41번 가 지역에서 있었던 민족운동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일제감정기의 국외 독립운동 유형도 출제 비중이 되게 높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간도, 그러니까 뭐 서간도, 북간도 구별하셔야 되고, 연해주 그리고 미주 지역 사례 정도 외워두시면 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회차에서 얘네들이 다 한 번씩은 어떻게든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로테이션도 약간 랜덤이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번 회차에서는 100% 이걸 딱 나오겠다 라고 장담을 드리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미주를 다시 한번 주목하는 거지 100% 이게 나오겠다고 딱 장담을 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한 번 정도는 키워드를 복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연해줄 또 내는 게 아닌 이상은 북간도나 좀 미주를 좀 더 다시 한번 내지 않을까라는 좀 예측 방향을 일단 끌고 갈게요. 아무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인들이 하와이에 있는 사탕수 농장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 현장 겪었던 그런 걸 관련된 역사도 사실을 낸 건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비슷한 키워드로 에네켄 농장이라 있어요. 에네켄 농장. 이거 같은 경우 멕시코거든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별도로 주의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권어필을 조직하고 신문을 발행한 거 연해주고요. 한인자치기구인 경학사가 설립된 거 서간도입니다. 북록운동사 조직되어 독립전쟁 전개한 거 북간도고요. 유학생들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거 도쿄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하와이 지역에서 박용만이 창설한 군대 조직에 따른 이게 정답 키워드입니다. 자, 42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옳은 것. 자, 일단 이거는 일제감정기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기구, 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형인데, 이게 예전보다는 출제 비중이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임시정부 자체를 내는 문제 비중이 좀 떨어진 거지, 이 임시정부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뭐 인물이라던가 아니면 내지는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문제 나와 있는 한국관봉군처럼 단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출제 비중은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에 대한 비중도가 조금 직접적으로 안 나올 뿐이지, 얘네랑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출제 비중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 큰 틀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러분들에게 좀 사고력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문제에 살짝 제가 어려운 포인트를 짚어놨거든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포인트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일단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형은 상하이 시기랑 충칭 시기의 활동을 구별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흐름형 유형, 특정 시기 이후 유형을 내면은 충칭 시기의 사례를 정답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이건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이 정부가 충칭 이동한 뒤에 한국광복군이라는 산하 부대를 창설했다는 시점을 줬어요. 자, 그리고 이 정부가 전기한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지금부터 다뤄볼게요. 1번 좌우자 7원칙을 발표했다. 자,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게 특정 시기 이후 유형 맞지만 문제에서 묻는 핀트는 이후 이 정부가 전개한 활동이에요. 이 정부가 전개한 활동. 자, 그러면 좌우합작 7원칙 발표할 때는 광복 직후인데 이때는 정부가 없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실상 45년, 그러니까 광복 직전까지 이때쯤 일단 보는 게 맞는 거고, 이때 당시에는 직접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이걸 발표한 게 아니라 미소 공동위원회가 발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매칭시킨다면 내용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후 유형이라고 이거 찍으셨으면 잘못 푼 거예요. 저 문제에서 그런 포인트 짚은 적 없습니다. 2번 조선혁명 선언 행동 강령 삼았다. 이거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조선혁명 선언의 경우에는 의열단의 그런 행동 강령이에요. 자, 묻는 거 임정이라 했었죠. 포인트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 임시 정부라는 틀을 봤을 때 얘네들은 일단 흐름은 제끼더라도 일단 그 정부란 핀트에 아예 안 맞기 때문에 골랐으면 안 되는 선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 잘 읽었어야 돼요. 이 문제는. 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연통제를 실시했다든지 한일관계 사료집을 간행했다든지 이거 두 개는 공통적으로 상하이 시기의 역사도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흐름상 이전이어가지고 상균주의를 기초로 한 건국강령 발표했다는 게 41년, 이건 40년대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정답을 골라서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약간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걸 좀 한 번쯤은 제대로 읽고서 푸는 게 좀 제가 나름대로 의도한 거라고 좀 이해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3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유형 같은 경우는 1930년대 이후의 군사 조직 유형이거든요. 앞서 제가 한국광복군을 간접적 언급해가지고 여기서 조금 다른 단체를 건드리려고 일부러 좀 섞어놓은 건데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조선의용대, 한국광복군의 대표 인물, 전투 사례, 특징 관련된 키워드를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총사령 양세봉, 중국 의용군 부대와 연합했다. 자, 그리고 영릉가 전투 승리했다. 이걸 보고서 조선혁명군을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번 흥경서 전투에 승리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혁명군의 경우에는 영흥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암기가 쉬울 거예요. 정답 1번이고요.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건 대한독립군단입니다.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 한국광복군이고요.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된 거 역시 한국광복군입니다. 자, 5번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의 경우에는 조선의용대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44번 다음 가상일기의 밑줄근 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이 문제는 제가 뭘 주목하고 싶은 거냐면 신분해방 운동을 좀 주목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제감정기의 그런 사회 파트를 다루고 싶은 건데 솔직히 다른 유형에 비하면 출제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한 68회 때쯤에 나왔던 기억도 있고 73회 때 이미 어린이 운동 관련된 것도 내가지고 그러면 이게 낼 수 있는 게 크게 어린이, 여성, 그리고 백정이거든요. 형평운동. 근데 얘는 이미 나왔으니까 굳이 한 번 정도 더 건든다면은 이 둘 중에 하나를 낼 가능성이 있는데 솔직히 근후에 여성운동 관련된 건 출제 비중이 너무 낮아가지고 오히려 그래도 근근히 언급되는 형평운동을 조금 다시 한번 주목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년대 백정들은 신분제 폐지되었음에도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운동을 해가지고 평등한 대우를 요구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형평운동. 약간 저울을 딱 뒀을 때 완전 평등하게, 그러니까 어디에 치우치지 않은 것처럼 평등하게 대해주세요 라는 걸 조금 강조했다는 게 핵심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조선 형평사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네, 맞아요. 이 형평운동 주도한 단체 정답 1번이고요. 2번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행한 거 천도교입니다. 어린이날 지정하고 잡지 어린이를 간행한 거 천도교 소년회예요. 뭐 어린이 운동이라 도 되고요. 순종 인산일의 기회로 만세운동 전개한 거 60만세 운동이고요. 라이진 선 서교회사의 조선인 구타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좀 발음 방금 이상했는데 원산총파업입니다. 계속 선 서교회사 이렇게 말하네요. 선 서교회사. 자, 45번 밑줄근 나이 활동 옳은 것. 이 문제는 약간 제가 42번의 문제를 좀 연계하고 싶어가지고 가져온 스타일인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에 신채호 선생님이나 박은 선생님 관련된 인물 어떤 유형을 직접적으로 내는 회차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특히
신채호 선생님이 좀 요즘 직간접적으로 잘 언급이 안 됐기도 했어가지고 그 이분 자체를 직접적으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분이랑 연계된 사건 대표적으로 국민대표회의가 있거든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연계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해서 일단은 좀 암기해 두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제감정기가 그렇게 새로운 인물을 막 내는 파트는 아니어가지고 좀 그런 거 감안해 보면은 신채호 선생님 이번에 주목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약간 좀 제가 팁을 드리면 신채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기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뭐 조선왕고사 이런 것처럼 뭔가 정근대사를 연구한 게 조금 더 많고요. 반대로 박은시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근현대사 연구한 게 많아요. 뭐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한국 통사 이런 것들 대부분 다 근현대사 연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은 앞에, 박은시 선생님은 뒤에 이렇게 암기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진단학회를 창립하고 진단학보를 발행한 거 뭐 이병도, 손진태 선생님 이런 분들이고요. 민족의 어를 강조하고 조선화 운동을 추진한 거는 정인모 선생님입니다.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서 독립투쟁 과정을 서술했다. 박은식 선생님이고요. 독사신론을 서술하여 민족주의 사관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러니까 이 신채 선생님이랑 박은 선생님 둘 다 민족주의 사학자인데 이 독사신론은 신채호 선생님 거. 그러니까 약간 이런 책 용어들 헷갈리지 않게 좀 주의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조선사회 경제사에서 식민주의 사학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했다. 유물사관을 통해 가지고 식민사학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한 거는 백남원 선생님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6번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던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현대사 다룰 건데 현대사의 경우에는 일단 제가 반드시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유형이 6.25 전쟁이에요. 원래는 이 유형 별로 제가 안 주목했거든요. 근데 한 50회 때 후반에서 60회 때 들어오면서 이 유형의 출제 비중이 거의 비트코인 떡상하듯이 겁나 올랐어요. 나중 가서는 이거 거의 60회 때 들어오니까 1년에 그냥 절반 이상은 무조건 내요. 그래서 버리시면 안 되는데 심화편의 경우에는 지금 사실력 유형이 꽤 많이 나왔어가지고 이제는 사실력 유형을 내기보다는 오랜만에 흐름형 유형 관련된 거를 한 번 정도는 내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뭐가 나올지는 시험 까봐야 되긴 해요. 근데 다만 사실 유형이 최근 많이 나와가지고 흐름형 유형을 건드려 볼 수도 있겠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아무튼 일단 가의 경우에는 태평양 지역 방위선은 얄루산 요도에서 일본을 거쳐 오키나와 필리핀군도 이어진다. 이게 뭐냐면 에티슨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무장관이 에티슨이 태평양 지역의 방위선을 이렇게 그은 건데 당시에 한반도에다 치면은 제외됐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명분 정도는 제공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쉽게 말할게요. 그냥 배경이라 써볼게요. 그냥 이게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그냥 스타트 지점. 자, 그리고 밑에는 상호합의에 의해서 미합 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 배치된다. 한미상호 방위조약이에요. 여러분들이 용어를 들으면 에치슨 라인, 한미상호 방위조약 다 알죠. 근데 이거를 실제 문제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거랑 안 해보면 이게 이거였어요? 하시는 분들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많이 풀어봐야 돼요. 키워드만 외운 사람이랑 이거의 본체를 한 번에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 차이는 너무 커요. 그러니까 아무튼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에티슨 라인은 배경이라 치면은 이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종결이에요. 아까 제가 강조했었던 스타트, 엔드 지점 관련된 걸 말하는 건데 자, 그럼 뭐겠어요? 6.25 전쟁의 배경 나왔어요. 그리고 결과 나왔어요. 그럼 뭐 나와야 돼요? 그럼 전쟁 중엔 뭐 발생했어요?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유형은 이 사고를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1번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개최됐다. 자, 전쟁 훨씬 이전입니다. 광복 직후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정부 출범 직후인데 그게 48년, 49년쯤에 걸치는 거라 일단 이거 전쟁 발생 50년보다는 이전이에요. 3번 비상기업이 선포된 가운데 발췌 결론이 통과되었다. 이게 1952년인데 6.25 전쟁 유형 내면은 6.25 전쟁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사실유형 다룰 때 발췌 개헌안이 통과했다는 게 정말 한능검이 좋아하는 빈출 키워드입니다.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정답은 3번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인 50총선거가 실시된 거 48년이기 때문에 역시 이전이고 국가보안법 개정안 통과시킨 이른바 보안법 파동이 일어난 거 한 58년, 59년쯤이기 때문에 어쨌든가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여가지고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47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거 있겠는데, 자, 현대사에서 제가 꼭 세 가지 강조하고 싶은 유형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 지금 6.25 전쟁이랑 그리고 박정희 정부 그리고 네 개 할게요. 그러니까 6.25 전쟁, 박정희 정부, 현대 민주화 운동 그리고 통일, 이 네 가지만 외우셔도 현대 문제는 N간화에서 절반 이상 무조건 풉니다. 안 나오면 저 신고하세요. 그러면 저 억서요. 제가 다 분석해봤어요. 아무튼 근데 뭐 제가 유독 박정희 정부만 강조를 한 이유가 있는데, 뭐 제가 이거 정치상 이런 문제가 아니라 순수하게 기출 측면만 보면은, 자, 박정희 정부는 20년 가까이 했어요. 자, 다른 정부 기껏해야 한 10년, 진짜 많이 해봐야 평균적 5년밖에 안 하는데 20년이나 했다? 그럼 뭐겠어요? 키워드를 낼 게 겁나 많아요. 출제자는 무조건 뭘 먼저 내냐, 키워드를 겁나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끌고 옵니다. 뭐 바래던지 이런 거요. 근데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에 기간이 겁나 기니까 안 나오는 회차를 찾는 게 더 힘들어요. 그냥 외우세요. 근데 대신 나오는 만큼 외워야 될 키워드가 다른 정부의 한 두세 배는 됩니다. 최소한. 그만큼 출제 가능성 보장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여기 제1차,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나오면 박정희 정부고요. 자, 박정희 정부 시기 사례로 일단 볼게요. 1번 경제협력 개발기구에 가입한 거는 김영삼 정부고요. 처음 수출액 100억 달러가 달성된 거가 이 박정희 정부의 경제적 성과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요. 미국의 경제 원조로 상백산업이 발달한 거는 이승만 정부고요.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3조 호황이 있었던 거 전두환 정부고요. 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시행된 거는 김대중 정부 시기의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 다룬 거 이외에도 키워드가 정말 많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올려드리는 예상유형 키워드 영상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48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자, 현대 민주화 운동 유형은 크게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이 가장 베이스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아주 가끔 부마 민주항쟁 정도 출제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4.19, 5.18, 6월 민주항쟁만 잘 외워놔도 문제 푸는데 무리는 없어요. 자, 근데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 키워드가 좀 읽어본데, 알겠다. 계엄 당국이랑 그리고 제가 찾고 싶었던 게 이거. 자, 이거 대놓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광주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4.19 혁명이나 6월 민주항쟁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뭐 광주 어떻게 언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 문제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거는 계엄군이 당시 광주 민주화운동에 진압하려했다.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솔직히 하는 거면 대놓고 문제 작정하고 뭐 틀리겠다 싶은 거 아니면 그냥 광주 나왔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주목해도 무리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까지 문제를 지저분하게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유신체제가 붕괴되는 계기가 됐다. 부마 민주항쟁이고요. 한일국교 정상화에 반대가 일어난 거 6.3시입니다. 당시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 4.19 혁명이고요. 후원철폐,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운 거 6월 민주항쟁이기 때문에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이게 정답인데, 이게 일단은 좀 여러분들이 추가로 주목하셔야 될 게, 이게 원래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만 해당되는 사례인데 요즘에는 4.19 혁명도 해당은 돼요. 그럼 선생님 지금 이거 겹쳐지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4.19 혁명만 해당되는 거고, 얘는 4.19 혁명도 해당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앞서 제가 다룬 고려시대 기록유산 유형도 뭐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수록되었다. 삼국유사랑 제화홍기 둘 다 되는데 어차피 지금 문제 내에서는 5.18을 연결 지을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 자체가 두 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어차피 지금 이 주어진 조건 내에서만 고를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잘라 놓으면 무리가 없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거 여러분들이 헷갈릴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 주어진 조건 내에서만 그걸 판단하면 되지. 그 보수정당대가 어떻게 생각하나요? 애초에 출제자가 그렇게 문제 안 만들어요. 자, 49번. 다음 헌법이 시행된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그나마 올해 안 나온 정부인 전두환 정부를 좀 주목하고 싶은데, 지난 회차 때도 개헌 관련된 내용을 건드렸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개헌 관련된 내용을 한 번쯤은 복습해두는 게 만일에 대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걸 관련된 문제를 좀 연계해서 가져왔습니다. 포인트가 뭐냐면 대통령 선거 인단을 바탕으로 한 간선제, 이 기구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투표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 개헌이 시행된 당시에는 대통령 선거 인단에서 대통령을 선거했습니다. 그리고 임기 7년이고 중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임기 7년 단임에다가 대통령 선거 인단을 통한 간선제를 실시한 거는 8차 개헌이고, 이건 전두환 정부랑 관련된 키워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1번. 한일 월드컵 축구 대회가 열렸다. 김대중 정부고요. 2002년 한일 월드컵. 정부의 비판 운동인 경향신문이 폐간된 거는 이승만 정부입니다.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호주제가 폐지한 거 노무현 정부고요. 사회종합 명분으로 삼천교육대가 설치된 거. 자, 이거 전두환 정부 때 약간 군부대 내에 설치된 건데 당시 약간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었죠. 정답은 4번이고, 평화통일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되었다. 역시 이승만 정부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이 아니라 4번입니다. 정답 4번. 자, 50번. 다음 연설문을 발표한 정부식이 있다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제는 제가 좀 통일 관련된 문제를 끌고 올렸었는데 포인트가 여기 나와 있는, 대표적으로 근무후기 운동을 통해 가지고 IMF 관리 체제에서 빨리 벗어났다.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은 빨리 상화했다. 근무후기 운동 관련된 거 보서 김대중 정부식의 역사도 사실 고르면 됩니다. 자, 1번. 7.14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박정희 정부입니다. 참고로 이 통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면은 노태우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관련된 사례만 외워도 엔간해서 문제 푸는데 크게 무리 없을 거예요. 보통 얘네 셋 중에서 하나 나옵니다. 자, 2번. 개성공업 지구 건설에 합의했다. 경제교류 관련된 사업인 거고, 이걸 바탕으로 실제로 개성공업 지구를 착공하고 설치한 게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래서 합의, 착공 잘 구별하셔야 돼요. 정답 2번이고, 남북한이 국제연합에 동시 가입했다. 노태우 정부예요. 그래서 UN 동시 가입,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는 노태우 정부고, 쉽게 암기하기 위해서 UN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좋아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도움됩니다. 4번.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의 교환 방문을 최초로 성사한 거 전두환 정부고요. 5번.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 선수단이 공동 입장한 거 문재인 정부 시기의 역사도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76회 적용 모의고사 해설을 마쳤습니다. 이 영상 이후로 지금 밀린 그 한능검 올해 회차에서 다 올릴 거고요. 아마 예상용 키워드 영상이랑 올해 마지막 시험은 꼭 저격 특강 올릴 테니까 앞으로 제 유튜브에 업로드될 영상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해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